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롱 티슈진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자,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휴 전까지도 시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더블 이상의 시세를 내면서 연휴 전 시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창구 동향을 좀 보셨습니까? 네, 요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반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승부주도 말씀드리니까요. 네, 이 종목도 여러분 꼭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텔방에 꼭 들어오셔서 갑자기 변하는 주가 상황에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대처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꼭 그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드리겠습니다. 티슈진 입장, 코롱 입장, 코롱 생명과학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코롱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티슈진하고 다 같이 가는데 코롱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극건의 공시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시세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약간 올렸어요. 그런 정도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역시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과 같은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티슈진도 일단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특히 특이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뭐 현금성성 자산 4,383만 달러 이전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 상태에서 특이하게 볼 거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없고요. 예, 여기서는 뭐 크게 우리가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좀 늘어난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게 눈에 띄고요. 자, 손익계산서 보면은 영업 손실은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비슷해요. 847만 달러죠. 그리고 단기 손실 같은 경우도 3,470만 달러. 단기 손실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네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실적을 일단 본 거는 특이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하거나 또는 플러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걸 본 거고요. 크게 별다른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적 발표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티슈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뭐 코오롱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것이 일단 공시로 나왔습니다. 그럼 코오롱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오른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오롱이 실적이 좋아서 티슈진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티슈진은 일단 지금 아직도 재료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리 올랐기 때문에 좀 호재 노출이 되면서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재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래가 점차적으로 늘면서 조금은 이제 과열 기미도 신호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일단 8월 18일에 지정이 되죠. 이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건에 대한 공시인데 막 이런 건에 대한 공시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정도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급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최근에 여러분들 그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창구 동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제 7월 24일부터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어디가 제일 많이 매수를 했나 보니까 JP모건 여기서 한 101만 주 샀고요. 모건서울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65만 주 그리고 토스증권 이런 정도 순입니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틀려요. JP 모건이 주력 창구고 모건 스탠리가 2차 창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JP 모건이 100만 주 사고 모건 서울이 65만 주 샀다 해서 얘네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워낙에 이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순매수 요거 정도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창구 동향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뚜렷한 수급적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창구 동향을 우리가 장중에 살펴서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가만히 보면 사실 차라리 개인들이 끌고 올라온 맛이 있어요. 그죠? 외인들이 여기서 팔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외인들이 주체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큰 손이 주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는 이제 큰 손이겠죠. 큰 손. 조막손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개인들의 매매 동향은 유심히 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밑에서 더블 이상 난 상황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막판에 물량이 좀 나오고 거래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꽤 증가하면서 물량, 그러니까 이거는 차익 물량입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차익이 난 차익 물량이 꽤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위쪽에서 물린 분들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밑에서부터 매수해서 차익을 낸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이제 좀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짐이 좀 있다. 물론 이 가격선은 거래가 거의 안 돼서 폭락했기 때문에 매물 공백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밑에서부터 차익을 본 매물들이 나오면 또 주가는 또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어떤 판권 계약건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또는 첫 번째 임상의 원인을 규명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든가 별거 아닌 것들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임상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FDA하고 어떤 협의, 이런 건에 대한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나오고 올라갔다가 꺾일 수도 있어요. 수급으로 땡겼다가 또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죠.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얻어맞는 윗꼬리가 좀 나왔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매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좀 그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단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고, 오래전부터 물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탈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꺾이면 어떡하느냐. 꺾여도 뭐 길게 끌고 가면서 쌍둥이 임상, 두 번째 임상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에 물려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사측에서 그냥 포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포럼그룹에 사운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봐야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일단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중에 실시간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여하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티슈진 입장, 코롱 생명과학 입장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